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팀장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 매입 규모 역시 상당한데요. 시총 3%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 역시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단기에 그칠지 아니면 또 계속해서 다시 반등의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의 급등이 지속이 될까요? 연속성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금요일부터 좀 반등이 과하게 나왔던 상황들. 사실 삼성전자가 금요일에 9시에서 10시 구간대에는 그래도 4자를 봤으니까 저가에 대한 매수세거니 했는데 10시 반을 기점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알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았던 시간은 5시 50분 그때 공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 또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10조를 매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3조만 3개월 이내에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 거고 7조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7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크게 갈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었을 때 3조를 매각하게 되었을 때 좀 자사주 소각에 대한 효과가 0.84%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효과는 이미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과거에 2015년, 2017년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얼마만큼 올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더디게 올라갔던 반면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의 상승 그리고 좀 꼭지를 찍었을 때는 50%까지 올라간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소각을 해서 그만큼 올라간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도체가 바닥이었던 시기, 2017년도는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었던 시기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넘버가 찍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10조 원이라는 효과는 좀 긍정적이기는 하나 여기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 삼성전자가 본업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변화한 것은 없고 그래도 센티적으로 하방을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삼성전자가 추가로 올라가기 위해선 첫 번째로 외국인의 수급이 일정하게 들어올 것,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HBM 쪽에서의 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할 것, 나머지 7조에 대한 추가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혹은 좀 조직에 대한 변동 이런 내용들이 좀 과격하게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연속성은 저는 좀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일단 자사주에 대한 내용만으로 한 6만 원대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내용들이 좀 더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분할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4만 전자까지 밀려났던 이유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1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이 될지 궁금합니다. 달러가 오늘은 조금은 안정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1,400원까지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불안에 떨게 했잖아요.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올까요?
뭐 결국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얼마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하나 다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결국 우리나라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싸기는 해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늘어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좀 굉장히 다양한 정책에 대한 확인들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선 우리나라만의 매력들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부차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런 요소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혹은 고려아연이라든지 사실 밸류업에 좀 이렇게 미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배반하는 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사례들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해소시켜 주는지 여부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삼성전자의 추가 변수로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비디아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또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블랙웰에서 결함 소식이 또 있어서 조금 불안감이 돌기도 하는데요. 기술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웰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2분기 엔비디아 실적 때도 보았다시피 항상 엔비디아는 좋았던 매출, 좋았던 EPS,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았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하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엔비디아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과거에 우리가 제시를 했던 가이던스의 상단치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특히 마진율이 좀 꺾이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그 폭풍 같은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결국 3분기 GPM 역시도 함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우리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내비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블랙웰 생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SK하이닉스도 떨어지고 있죠. 전일 엔비디아도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블랙웰 쪽에 대한 서버 과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블랙웰의 양산 시점이 늦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부들 특히 캐펙스에 대한 연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반도체 전반에 대한 타격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지금 뭐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갈릴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눌림이 나오더라도 좀 블랙웰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네. SK하이닉스 H밴 빨리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TSMC한테도 설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우리 긴급 주문으로 넣을게. 근데 긴급 주문으로 넣으면 단가가 50%가 비쌉니다. 근데 단가를 올리더라도 TSMC에게 그렇게 주문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블랙웰을 원하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고 뭐 단기적인 생산에 대한 지연이 나올 수 있어도 엔비디아 쪽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엔비디아만 한정 지었을 때에 네. 좀 눌림이 나왔을 때는 저는 분할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내년에도 HBM이 대세가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눌렸을 때 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뭐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속하는 반도체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투톱 외에는
거의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유는 개별적인 이슈이고 특히 오너일가 쪽에 대한 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내용들. 근데 SK하이닉스 혹은 뭐 그 외의 관련 종목군들은 이와는 별개로 함께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AI를 놓고 봤을 때 하드웨어가 강하냐 소프트웨어가 강하냐라고 보면은 네.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강합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쏙3라고 해서 반도체 ETF라든지 뭐 TSMC 혹은 그 외에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굉장히 약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정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형님들이 안 움직이니까 소부장들도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기만 하고 있어요. 그 박스권 라인대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더존비전이라든지 네이버 혹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내가 관심 있게 보려면은 종목군을 조금 더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 시선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럼 하드웨어를 보게 되었을 때 당연히 내가 종목을 압축을 하려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것을 봐야 해요. 근데 그게 거의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선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조금 더 큰 비용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소부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방어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가 나오면서 네. 그래도 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이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SK하이닉스 역시도 일정 박스권 라인대에서 함께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SK하이닉스는 18만 원 이하 라인대는 좀 매력적인 구간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쪽에 대한 기술력들, 특히 완판에 대한 내용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주가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수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다. 다만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 이 가격대 역시도 좀 매력적인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에 대한 매수들 그리고 20만 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0만 원 라인대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도 진입을 한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일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특히 많이 이제 물려 있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반등이 나왔을 때 팔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좀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많이 힘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비중을 그래도 좀 덜으신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가 장기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전 조금 더 가져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10조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가 나온 게 결국 오너 일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결국 상속세 문제 때문에 뭐 홍라이 여사라든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계속해서 방어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 혹은 삼성 SDS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올랐을 때에 좀
약간의 비중을 더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내가 신규로 매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눌림이 나왔을 때에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박스권 라인대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5,500원 라인대에서부터 58,500원 라인대까지 좀 어느 정도의 박스권 라인대가 나오고 있고 좀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21선을 조금씩 버텨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박스권 하단 라인대를 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는 지금은 내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좀 1차적인 매수 그리고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또 2차적인 매수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때 좀 거치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네. 분할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6만 원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6만 원에서 8만 원 라인대에 좀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으신 구간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라인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목표가 1차적으로는 6만 1,000원 라인대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6만 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고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코덱스 200이 좀 더 이제 매력적이지 않을까. 지수 투자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삼성전자가 코덱스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결국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또 코덱스 200 역시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매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지금 다행스러운 게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정도 하락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금 2%대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오히려 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수 투자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 밸류업 쪽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점들은 지수가 바닥권일 때 그래도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코덱스 200 지수 투자 좀 유효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오후장까지 기분 좋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중심은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